남성분들, 혹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성생활을 그만두어야 할까? 아마 이 제목만 보고 조금 민망함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제 진료실에서는 이 질문이 매우 흔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남성은 직접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기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몸이 계속 피곤하고 아내가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상태가 정상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남성 건강과 부부관계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민호입니다. 20년 넘게 진료하며 수없이 많은 분에게 이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특히 60대, 70대, 80대 남성에게 적절한 성관계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선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 전 73세 남성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매일 동네를 산책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소박하게 생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아직 아내와 가깝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전만큼 자신감이 없네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성생활에 관심을 꾸준히 유지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질이 높고 인지 기능도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성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첫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성관계 중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데 이는 계단 몇 층을 오르는 정도의 가벼운 운동 효과와 비슷합니다. 한 영국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심장병 발병률이 낮았습니다. 단, 기존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둘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면역 글로불린 A 수치를 높여 감기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정신 건강입니다. 성관계 중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통증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기분을 좋게 합니다. 특히 은퇴 후나 자녀가 독립한 후 배우자와의 친밀감은 노년층에게 큰 정신적 버팀목이 됩니다. 넷째, 수면질 향상입니다. 성관계 후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프로락틴은 몸을 이완시키고 졸음을 유도합니다. 많은 분이 성관계 후 더 깊고 편안한 잠을 경험한다고 느낍니다. 다섯째, 인지 기능 유지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는 노년층은 기억력과 인지 능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이는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세포에 유익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여기까지 듣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몇 번이나 해야 적절한 걸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이라는 숫자에 얽매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횟수보다 배우자와의 만족감과 유대감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환자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인데 너무 적은 건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두 분 모두 만족하신다면 그 횟수가 바로 적절한 것입니다. 반대로 매일 성관계를 하는 부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제 답은 같습니다. 두 분 모두 건강하고 편안하다면 문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배우자의 건강과 욕구에 맞는 횟수를 찾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항상 격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옹, 입맞춤, 다정한 손길, 마사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80대 부부가 계십니다. 그분들은 요즘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거나 잠들기 전 서로를 안는 시간을 꼽으셨습니다. 젊은 시절보다 지금의 친밀감이 오히려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원숙한 나이의 친밀감입니다. 삽입이나 성교 여부에 너무 얽매일 필요도 없고 횟수에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어떻게 교감하고 사랑을 표현하느냐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또 다른 질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욕구가 있는 게 정상일까요? 제 답은 명확합니다. 완전히 정상입니다. 성적 욕구는 나이와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없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자기 자신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고 감정을 받아들이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완화와 수면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에 마음을 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동호회와 모임이 있어 사랑을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다른 흔한 문제는 부부간 성적 욕구 차이입니다. 한쪽은 원하지만 다른 한쪽은 예전만큼 열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부부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 조언은 단순합니다. 서로 대화하세요. 많은 분이 이 주제를 꺼내기 어려워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은 오해를 키울 뿐입니다. 한쪽은 점점 거절당한다고 느끼고 다른 한쪽은 부담과 압박감에 지쳐갑니다. 이러한 감정이 쌓이면 부부관계는 모르는 사이 긴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마주 앉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런 게 필요해, 혹은 이건 좀 불편해, 와 같이 간단한 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볼까? 와 같은 제안도 좋습니다. 이런 대화는 결혼 생활의 어느 단계에서나 필요하며 특히 나이와 신체 변화가 시작될 때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욕구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쪽이 지속적으로 거절하면 다른 쪽은 상처를 받고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오래 지속되면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때로는 위안을 다른 곳에서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감정과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강요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요는 친밀감을 만들지 못하며 오직 거리감과 회피만 낳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며 타협점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삽입이나 성교가 어렵더라도 다른 형태의 친밀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는 두 사람 모두의 건강과 감정을 고려해 횟수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두 사람이 모두 편안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년의 성생활은 여전히 건강에 이롭습니다. 심혈관 건강, 면역 체계, 정신 건강, 수면의 질, 인지 기능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횟수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라는 숫자에 집착할 필요 없이 두 사람이 만족하는 횟수가 적절합니다. 발기부전은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든 남성에게 흔하며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므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밀함은 단지 성관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포옹, 입맞춤, 손잡기 같은 일상적 스킨십도 중요한 친밀감 표현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친밀감 유지도 건강의 일부이며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소통이 핵심입니다. 부부간 성적 욕구가 다를 때는 솔직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가 강요하는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런 것이라는 말은 진리가 아니며 자신만의 삶의 기준을 스스로 세울 권리가 있습니다. 친밀함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의할 권리는 선생님께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살아야 한다고 자신을 압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에 따라 변하는 것은 자신만의 친밀한 형태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고 치료하며 가장 절실히 느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노년의 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횟수나 형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모두 건강하고 활력이 넘칠 때의 친밀한 순간일 수도 있고, 그저 아침에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거나 잠들기 전 서로를 안아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으며 관심을 받고 서로 나누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입니다. 오랜 시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점은
이러한 연결감을 유지하는 환자들이 더 평온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되며 삶의 질도 높다는 것입니다. 성관계를 많이 하거나 적게 해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인간이 건강하고 오래 살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당사자만이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성생활을 좀 더 편안하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발기부전 치료나 중년 노년 부부관계 개선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혼자서 걱정하거나 참고만 있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가까운 비뇨의학과나 남성의학과를 찾아 진료를 받으세요. 전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감기에 걸리면 내과에 가듯 생리 기능이나 남성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비뇨의학과에 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항상 응원합니다. 저는 의사 민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